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오늘은 이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최근에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 2022년이 한국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주류 시장으로 편입되는 신호탄을 쏘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를 시작으로 해가 갈수록 점점 이 암호화폐는 대중들 속으로 파고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들의 시선이 다 쏠리게 되면 그때는 이미 모두가 인정하기 때문에 진입하기에는 늦은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오늘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기사는 2021년 2월 20일 날, 그러니까 거의 딱 1년 전의 기사예요. 그때 이 미국의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투기성 자산, 옐런 미 재무 규제 시사라고 해가지고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18일 비트코인에 직격탄을 날렸다. 변동성이 높은 암호화폐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규제 강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라고 이렇게 작년만 해도 비트코인은 투기성 자산이고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뭐 크게 강화된 규제는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2022년 3월 28일 이틀 전 기사인데요. 보시면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 암호화폐 건전한 혁신일 수 있어 라고 해서 딱 1년 전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미국 재무장관이 암호화폐가 건전한 결제 혁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발언을 내놨다. 그러면서 CNBC 스쿼드박스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가 가진 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관련 규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도 이 암호화폐에 대한 시선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바이든이 이번 달에 암호화폐 행정명령을 내리고 본격적인 암호화폐 및 CBDC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시각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것도 이제 작년 기사예요. 2021년 2월 23일이니까 그 제닛 옐런이 암호화폐는 투기다 라고 얘기했을 때 딱 그 시기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재 가치 없고 가격 변동성 클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한국은행 총재도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 매우 커 금융 안정에 부정적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선이 올해 들어서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특히 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메타버스의 암호화폐까지 발행, SK표 가상경제 세계 열리나 하고 이것도 이제 어제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어제 클레이튼 생태계를 말씀드리면서 이 SK가 암호화폐를 내놓는데 그것이 클레이튼 메인넷 기반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와 이제 연관된 것인데 대기업인 SK그룹에서 SK스퀘어라는 계열사를 통해서 이 암호화폐를 발행한다라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SK스퀘어는 블록체인을 넥스트 플랫폼으로 보고 과감한 투자로 미래 혁신 산업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SK그룹에서 투자의 기재로 불리는 SK스퀘어 부회장은 주총에서 저희가 보는 블록체인의 중점 영역은 가상세계의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SK스퀘어가 작년에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코빅 거래소 있잖아요. 거기에 약 900억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분이 지금 33%라고 합니다. 이 코빗의 최대 주주는 넥슨이고 2대 주주로 SK스퀘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 SK가 SK텔레콤을 활용을 해가지고 코빗과 함께 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또 출시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의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잖아요. 그 SK텔레콤을 통해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한다면 그 파급력은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또 SK 같은 경우는 이렇게 OK 캐시백도 있고 또 3천만 명이 이용하는 또 11번가 쇼핑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연결하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성화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이 메타버스의 세상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빗썸 거래소 있잖아요. 그 빗썸 코리아가 170억 원을 단독 출자해가지고 이 빗썸 메타라는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빗썸의 자회사 빗썸 메타가 글로벌 대기업 계열사들의 투자를 받으며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에 발판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LG CNS,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드리머스 컴퍼니, 이 드리머스 컴퍼니는 또 SK그룹 계열사이고요. 그러면서 이 세 대기업이 빗썸 메타에 투자를 해서 이 빗썸 메타가 총 90억 원의 투자 자금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기업들이 일단 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관련법이 지금 특근법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또 규제도 명확하지 않으니까 일단 이 대기업들이 거래소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또 이 업비트를 만든 두나무도 최근에 BC카드하고 업무 협약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올해 2월 21일에 NFT 및 메타버스와 연계된 PLCC 발행을 위한 BC카드 두나무 업무 협약식, 이렇게 또 카드사가 업비트하고 또 손을 잡고 또 NFT와 메타버스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상자산 거래소와 대기업, NFT, 메타버스 합종 연횡 이어져 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여기 써 있어요. 코빅거래소 SK그룹 계열사와 협력 본격화, 또 빗썸은 빗썸 메타를 통해서 대기업 계열사와 전략적 투자 유치를 했고, 또 업비트의 두나무는 NFT와 메타버스를 연결하는 BC카드와 실생활 접목을 시도하고 있고요. 이렇게 코인 거래소가 사업을 다각화하고 대중화시키면서 또 대기업은 신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계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우리나라 10대 대기업 중에서 SK그룹이 이제 최초로 암호화폐를 발행을 했는데, 그렇다면 삼성하고 LG코인도 나올까? 암호화폐 신호탄을 쏜 SK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기업의 암호화폐 발행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보시면 대기업이 시장에 들어올 경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암호화폐 생태계 확장을 가속하기 쉬울 것이라며, 대기업이 나선다는 것 자체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투자가 들어올 것이란 고무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딱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 대기업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 대기업들은 인프라를 많이 깔아놨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뭐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OK 캐시백 같은 뭐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또 어제 말씀드렸던 국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이런 인프라들을 활용을 하면은 이 암호화폐 시장이 대중들에게 스며드는 건 정말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의 블록체인 사업 추진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 넥스트를 통해 블록체인 업계에 대해 잇따라 투자,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통해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SK는 조금 전에 보신 대로 블록체인 업계 투자를 통해 계열사 서비스와 시너지를 확보, 올해 자체 가상자산을 발행 예정이다라고 써 있어요. 또 LG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 주총에서 정관 사업 목적에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 그리고 암호화폐 자산의 매매 및 중개업 추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LG전자는 아예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매매 및 중개업까지 추가를 한다라는 얘기는 거래소 성격의 사업 영역도 뛰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또 포스코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 및 메타버스 연계 신사업 추진, 올해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의 투자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도 하나 시스템을 통해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하고 블록체인 자회사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GS도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본격화, GS 홈쇼핑이 지난해 블록체인 솔루션 업체 구하다에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대기업들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 계속 준비를 하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은행권까지 나섰어요. 보시면 이게 오늘 나온 기사거든요. 그래서 은행권 새 정부에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 하도록 허용해달라라는 이런 은행업계 제언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인수위에 제출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여기 써 있는데요. 은행권 관계자는 이 제언에 대해 앞으로 제정될 가상자산업법에서 정의되는 가상자산 업종을 모두 은행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코인 거래소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보관 전자지갑 서비스,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기업 등 대상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등이 모두 포함되며, 은행으로서는 새 시장을 개척하고 이용자는 믿을 수 있는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을 관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도 코인 거래소를 만들 수 있게끔 해달라. 또 그리고 이 암호화폐도 수탁할 수 있고 또 이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전자지갑도 만들 수 있게끔 이런 규제들을 다 풀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있으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리플이라든지 이더리움을 거래소에 둔다거나 아니면은
맥소에 이렇게 예치할 필요 없이 그냥 은행에다가 뭐 국민은행이나 뭐 신한은행이나 뭐 하나은행이나 이렇게 은행에다가 맡기고 거기에서 이자 받을 날이 곧 있으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2022년이 이 암호화폐 시장이 주류 시장으로 되는 신호탄을 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대기업들이 지금 이 시장을 뛰어들고 있고, 거기에다가 올해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 새 정부도 이 가상자산 활성화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당선인이 5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뭐 발표도 했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자산 기본법 등 가상자산 활성화를 위한 이런 법 제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및 NFT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발표를 인수위에서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빗썸하고 어피트 같은 경우를 대기업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지가 최근 얘기가 있었거든요. 고객이 이 거래소에 맡긴 자산까지 합하면 얘네 자산이 엄청 커져가지고 대기업 기준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금액 기준이 뭐 5조, 10조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이 고객 자산까지 하게 되면 이 빗썸하고 어피트가 대기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대기업으로 지정을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이제 인수위에서 따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대착오적 규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우려를 해서 진짜 이게 맞는 것인지 따져보겠다라고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새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너무 규제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신사업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정치적인 발언을 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 정부도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주류 시장으로 되는 건 정말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시장에 뛰어든 모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을 먼저 알아보고 지금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누구보다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어쩌면 인생 최대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시장은 새로운 W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새로운 W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서 또 어떻게 부를 가져와야 할지는 우리 개인적인 내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우리가 남들보다 먼저 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제가 시장 변화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또 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자에 관한, 암호화폐에 관한 저의 생각과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